진짜 난임 부부가 아픈 이유는 주사를 맞아서 아픈 게 아니고 그렇게 주사를 맞아도 임신이 안 돼서 아픈 거예요. 안녕하세요. 신의 손을 찾아서 명탐정 레이첼입니다. 안녕하세요. 난임 전문의 정재현입니다.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가임력 보존력. 예, 이것은 정말 올바른 시술인가? 어떤 분들이 해야 되며 정말 우리 항암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과정이 어떻게 되나 하는 네, 과정이. 난자냉동 예. 과정은 이제 시험관하고 비슷한데요. 남편의 정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채취된 난자를 수정시키기 직전에 이제 냉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약 한 열흘에서 한 14일 정도 과배란 주사를 맞고 매일 이제 주사를 맞는 게 조금 힘드시긴 한데요. 네. 사실은 이 과배란이랑 시험관 하기가 힘든 건 주사를 많이 맞아서가 아니고요. 맞아요. 임신이 안 돼서예요. 아.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임신이 안 돼서 힘든 거지. 물론 주사 안 맞는 것보단 맞는 게 아프고 바늘 찌르면 당연히 아파요. 근데 진짜 난임 부부가 아픈 이유는 주사를 맞아서 아픈 게 아니고 그렇게 주사를 맞아도 임신이 안 돼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난자 냉동을 할 때 시험관 과정이 실제로 난임 부부가 겪는 심리적인 그런 부분까지를 겪는 건 아니시기 때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는 보통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능동적으로 내 가임력을 사실은 보존할 수 있고 그 뒤에 내 삶을 사실은 조금 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힘들어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열흘에서 한 12일 정도 주사를 맞고 그리고 이제 난포가 잘 크면 8개에서 한 10개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과배란 증후군이 걱정되는 거는 이식을 할 때 조금 더 그러니까 과배란 주사를 맞고 우리가 과배란으로 인한 부작용은 사실은 임신이 됐을 때 조금 더 악화돼요. 근데 난자 냉동을 하시는 분들은 임신을 하는 건 아니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38세 미만에는 12개 이상을 이제 냉동하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2개에서 한 15개까지를 목표로 이제 약을 쓰고 사실은 그 정도를 채취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난소 기능이 충분히 좋고 나이가 충분히 35세 미만이신 분들은 1회 채취로 우리 첫째를 가질 확률이 60% 이상으로 이제 가임력 보존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질문 리스트엔 없지만 궁금해서 못 참겠습니다. 그러면 냉동을 했어. 네. 그럼 이 냉동의 유지 기간 뭐 맞나요? 네, 기간이 있죠. 예, 그 기간은 어느 정도에 제가 이렇게 상대방을 찾아와야 되나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배아 냉동은 5년까지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5년 이내에 사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5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폐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생식세포는 그런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힘든 질환 때문에 가임력을 잃기 전에 냉동해 놓은 것을 사실은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가정을 꾸릴 나이가 됐을 때 사용해야 되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사실은 보관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는 난자 냉동을 이렇게 권하는 이렇게 입장이 아니어서 좀 부정적으로 계속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보험 이제 적극적이 됐습니다. 예, 그럼 난자 냉동도 똑같이 보험 적용되고 이게 나라에서 지원이 되나요?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렇진 않아요. 사실은 캐나다 같은 나라는 실제로 브라카 유전자가 양성이 나온다거나 또 이제 항암 치료를 앞두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1회에 한해서 무료로 난자 냉동도 시술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좋아질 것 같기는 한데요. 아직까지는 보험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서울시에서 2023년 9월부터 난자 냉동 비용 지원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요. 23년도에는 지원 대상자가 총 300명 정도였고요. 이제 다 찼죠. 그리고 24년도부터는 지원 대상자가 총 65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에 유례 없이 실제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어떤 하나의 사회적인 이제 문제로 사실
사실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난자 냉동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난자 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 비용의 50%, 최대 200만 원까지 생애 1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신청은 난자 동결 완료 후에 가능하고요. 시술 완료 후에 몽땅 정보 만능 키라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어요.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서울시에 거주하신 지 6개월 이상 되고 난자 동결 시술을 원하시는 20세에서 49세 사이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단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난소 나이 검사, 즉 AMH 수치가 1.5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암 진단된 후에 네. 이 가입력 보존 시술을 받으려 하면 진짜 지금은 암이 먼저지 나중에 그 아이의 문제는 나한테는 없을 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 아까 전에 지금의 나보다 미래의 나를 위해서 네. 해야 되는 시술이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의 나보다 미래의 나를 위해서 할 경우 이게 나한테 있는 데미지, 부작용은 네. 어느 정도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하시는 거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 분야를 이제 보다 보니까 예, 예. 실제로 이제 유방암 환자분들이 네. 1차적으로 사실은 암이 재발될까봐 가장 힘들고 무섭고 두려우시잖아요. 네.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두 번째는 내가 가입력을 잃을까봐 가장 힘들고 두렵고 무서우시대요. 그러니까 내가 가입력 보존 때문에 암 치료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네, 나는 암 치료도 받고 싶고 사실 가입력도 보존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두 개가 상반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원격 전이가 없으신 분들은 80% 이상 사실 장기 생존을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장기 생존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입력에 대한 충분한 이제 정보 제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우리가 암을 전문적으로 진단하시는 이제 전문의들은 사실은 임신도 이 질환을 악화될까봐 걱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질환의 재발률이나 생존율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임신이. 그런데 이 난소 과자극도 마찬가지예요. 난소 과자극도 사실은 여성 호르몬을 비이상적으로 올려놓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암 전문 치료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난소 과자극을 추천하기가 어렵죠. 네. 예, 그래서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사실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난소 과자극을 수술 전에, 그러니까 어떤 수술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시기 전에 또 항암 치료 받기 전에 난소 과자극을 해서 난자를 냉동해 놓으신 분이나 또는 수술 후에도 이제 과자극을 해서 난자를 냉동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아직까지 안정성이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생존율이나 또 재발률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없어요. 실제로 이제 유방암이신 경우에 이제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신 분이 있고 음성이신 분이 있으세요.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음성이신 분들은 보통은 2, 3년 내에 재발을 한다면 2, 3년 내에 재발이 잘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2, 3년이 지난 다음에 보통 이제 임신, 가입력에 대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 내가 이 난소 과자극을 그럼 언제 해야 되냐? 만약에 내가 이 과자극을 한 아기를 시험관을 통해서 언제 배에 이식을 해야 되냐? 내가 언제 임신하면 되냐? 그 시점이 실제적으로 이제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없으신 분들은 2, 3년 후에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5년에서 10년까지도 호르몬 치료를 추가적으로 하시거든요. 근데 그 호르몬 치료를 중단해야 사실은 배란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임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호르몬 치료를 중단하고 내가 난소 과자극을 해서 임신을 했을 때 내 재발률이 올라가거나 생존율이 떨어진다는 연구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안정성이 완전하게 확립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이런 과자극으로 인한 이제 시험관 시술이라든지 이런 가입력 보전이 실제적으로 생존율을 떨어뜨리거나 재발률을 올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환자분들에게 충분한 옵션을 제공해 드려야 된다는 거죠. 타모xifen 드시고 내가 임신이 될까? 하고 정말 끝나고는 이제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그리고 아이를 기다리는 마음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정말
혼자 막 네. 걱정하지 말고 네. 고민하지 말고 네. 괴로워하지 말고 네. 원장님한테 오셔서 그럼요. 얼마든지 오세요. 먼저 검사부터 해보는 게 가장 현명한 프로세스겠네요. 맞아요. 그쵸?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방암으로 진단되신 경우에 꼭 그 과배란을 해서 난자를 냉동하는 것만이 가입력 보존 방법이 아니고요. 실제로 한 달 정도 폐경을 일시적으로 유도하는 GnRH 아고니스트라는 이제 호르몬 주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사를 항암 치료하기 최소 일주일 전부터 맞게 되시면 항암 치료 완료 후까지 4주 간격으로 계속 맞으시게 되면 실제로 이제 그 주사를 안 맞았을 때 치료가 완료되고 나서 폐경이 오는 확률이 한 34% 정도라고 하면 그렇게 주사를 맞으시면 폐경이 되는 확률이 한 17%로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식으로 꼭 과자극을 안 하시더라도 그런 식으로 또 충분히 가입력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주사도 마찬가지로 GnRH 아고니스트 주사도 마찬가지로 그 주사를 맞고 나서 내가 항암 치료를 했을 때 그 주사를 안 맞았을 때에 비해서 재발률이 올라가거나 생존율이 떨어진다는 연구는 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또 시도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난소 과자극을 할 때 타모xi펜이 진짜 끝나고 오시는 분도 있고요. 2, 3년 하시고 이제 중단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난소 과자극을 해서 진짜로 이제 그때는 남편도 있으시고 그런 경우에 이제 아기를 만들고 남편이 없는 경우엔 진짜 난자만 만들어 놓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과배란을 할 때 여성 호르몬이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아로마테이즈 이니비터 그러니까 아로마테이즈 억제제를 써서 실제로 여성 호르몬을 과배란하는 시험관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시술을 진행을 해요. 이 여성 호르몬의 수치는 그냥 자연적으로 임신했을 때 거의 몇 개월간 유지되는 그 여성 호르몬보다 한 5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과배란하는 시간은 아까도 말했듯이 열흘에서 14일 남짓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여성 호르몬이 노출된 거는 아직까지는 특별히 우리 질환에 많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찾아오셔서 또 상담을 받아주시면 사실은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저희 구독자님들 항암 치료하시고 막 이렇게 진단 받으시는 분들한테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는 시술인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신의 손을 찾아서 명탐정 레이첼이었습니다.